인간은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리이며 유리로 돌아갈 수 있다. 바이에른의 왕인 루트비 1세는 여성에 관한 한 편집증적인 신미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1827년에서 1850년 사이에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초상화를 그려 자신의 갤러리에 걸어놓고는 했다. 이 초상화는 루트비 1세가 사랑을 나눴던 수많은 여성들의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가 유난히 사랑했던 소녀는 왕궁에서 장난감을 배달하는 하녀 헬렌의 제들마이어였다. 그는 황홀한 눈으로 수집한 초상화를 둘러보고는 자신의 딸이 그려진 초상화에 눈길이 멈췄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의 초상화 중에는 그의 딸인 알렉산드라 아말리의 공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의 초상화를 보며 한숨을 짓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녀의 아버지인 루트비 1세 왕이 이렇게 그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당시 알렉산드라 공주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로 만들어진 그랜드 피아노를 삼켰어요. 이 유리 피아노가 깨지면 언젠가 산산조각 부서질 거예요. 바이에른의 공주 알렉산드라가 이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루트비 1세가 당시 문란한 여배우이자 댄서인 롤라 몬테즈에게 빠져 있을 때였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미넨에 도착하여 루트비 1세의 눈에 띄어 왕의 정부가 되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계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루트비 1세는 그녀에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 가슴은 당신의 진짜 가슴이요. 롤라 몬테즈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 자신의 가슴을 보여줬다는 루머가 있기도 하지만 그녀가 진짜 왕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여인은 왕인 루트비 1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미 롤라 몬테즈와 사랑에 빠진 왕은 그녀에게 많은 전권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이에른에서 백작 부인으로서의 승격이었다.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에게 자규를 부여했으며 막대한 연금을 지급했다. 여인으로서 조용한 삶을 살았다면 다행이지만 워낙 거칠고 오만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데다 1년이 넘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왕권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알렉산드라 아마리의 공주의 유리망상증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역사에는 단순히 그녀가 그랜드 유리 피아노를 삼켰고 그로 인해 자신이 깨질까 두려워했다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왕인 아버지의 무분별한 사랑 노름으로 인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고통은 어마어마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그녀 자체도 강박증의 증세가 있었다. 알렉산드라 공주는 청결에 집착했고 흰색 옷만 입고 다녔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은밀하게 걸어다니며 출입구를 지나다닐 때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유리 피아노가 깨질까봐 두려워했다. 목욕을 할 때도 하녀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였으니 그로 인해 왕과 주변 신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증세는 그녀의 일생을 괴롭히는 망상증이 되었는데 1850년대에 루시앙 보나파르트 왕자의 청원을 받았지만 왕인 루트비 1세의 반대로 결혼은 실패했다. 공주는 이 결혼의 실패로 귀족 여성들의 종교 공동체인 수녀원에서 일평생 문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녀는 되도록 자신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움직임이 거의 없는 수녀원에서 가장 안전한 책상과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글을 썼다고 알려진다. 아마 그녀는 일평생 유리망상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리망상증이 그녀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을까? 프랑스의 왕 샤를 6세도 유리망상증 환자였다. 1380년부터 1422년 사망할 때까지 프랑스를 통치했던 프랑스의 왕 샤를 6세는 다양한 광기와 정신병에 시달렸다. 그의 증세가 심각해진 것은 1393년 1월에 불타는 사람들의 무도회에서부터였다. 샤를 6세와 그의 측근들은 야만인의 모습으로 다 함께 춤을 추는 가장 무도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추는 야만인들 중에 샤를 6세도 이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불타는 사람들의 가면 무도회에서는 온갖 외설스러운 말과 신음소리, 울부짖음에 가까운 늑대 소리들로 가히 악마적인 광란을 연상하게 하는 춤판이 벌어졌다.
이때 오를레안 공작이 야만인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무용수들 근처의 횃불을 너무 가까이 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 다행히 샤를 6세는 베리 공작 부인의 스커트 안으로 숨어들었기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팔 있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샤를 6세 왕은 점점 더 미쳐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를 기독교의 성인인 세인트 조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은 유리망상증이었다. 왕은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언젠가 산산조각 날 것을 두려워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부서지지 않도록 옷에 세막대를 꿰매거나 자신이 깨지지 않도록 갑옷을 두르고 살았으며 옷을 갈아입기도 거부했다. 의복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평상복의 쿠션이나 솜을 집어넣은 현대 의상으로는 패딩수트 같은 옷을 항상 착용하고 살았다. 그리하여 샤를 6세 왕은 일평생 알 수 없는 분노와 고통으로 광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의 취약성과 많은 부분 부합한다. 유리망상증은 주로 귀족 중에서도 남성들이 많았다. 병원 의미에서 알렉산드라 공주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에서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유리망상증은 귀족들 사이에는 보편적인 정신병 중 하나였다. 유리뼈, 유리머리, 유리팔, 유리심장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하 인문학 텍스트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유리망상의 또 다른 사례는 헨리 4세의 의사였던 안드레 듀르른스가 기록하고 있다. 이 귀족은 자신이 유리꽃병이라고 믿었다. 로렌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귀족은 매우 총명하고 말재주가 좋았으며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풍부했다. 하지만 자신이 유리꽃병이라는 망상이 너무 심해 그의 몸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프로 가득 찬 방에서 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아무리 그를 치료하고 설득하려 해도 자신이 유리꽃병이라는 이 귀족의 신념을 치료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의사는 가장 최악의 치료법을 생각했다. 그를 불 속에 가둔 채 유리처럼 빼지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발 문을 열어줘요. 내 친구들, 내 소중한 하인들아, 이 불 속에서 삶을 끝낼 수는 없단 말이다. 이 귀족이 죽기 전에 방문을 열어주자 그는 자신이 깨지는 유리꽃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치료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830년대 이후로 이런 유리망상증에 대한 기록은 사라진다. 자신이 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추측하기로 16세기와 17세기에는 유리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베네치아인들이 그 투명한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전 유럽의 부유한 귀족층들에게 전파되었고 곧 거울이 탄생했다. 유리는 당시 신비로운 연금술의 일종으로 취급되었으며 모래와 흙조차 불을 사용하면 투명한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유리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일종의 경이로움을 가졌다. 이런 문명의 진화가 인간의 망상증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유리망상증으로 시달린 환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인 앤디 라메이는 현대에서도 이 유리망상증의 사례를 발견했다. 이 청년은 네덜란드의 레이던 정신병원에 방문해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실 앤디는 속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유리망상증 환자를 보게 된 것에 극도로 흥분했다고 한다. 그는 상담실에서 앤디에게 창문을 가리키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앤디는 거리와 자동차, 건물과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청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당신은 유리창을 놓쳤어요. 당신은 유리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 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앤디에게 속삭였다. 그 유리가 나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죠. 당신이 놓친 창문의 유리처럼. 이 청년은 사고를 당한 후에 가족에게 과잉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사생활을 되찾고 가족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투명한 유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례였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점점 사라지고 다른 망상증으로 진화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망상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19세기에 시멘트가 건축 자재로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멘트라고 생각하는 망상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가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놓거나 5G나 와이파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믿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한 망상증이 시작된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정신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